보디빌더도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예요. 손석호 선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포잇 코리아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 손석호입니다. 예전에 석코멘터리 그 촬영 장소가 맞아요. 네네. 여기는 이제 1층은 제 개인 훈련장이고요. 네, 그리고 요 위에 2층이 그 고포잇몰, 저희 지메어 쇼핑몰, 네, 여기 이제 사무실. 네, 여기서 이제 물류도 쌓아놓고 여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여기서 바로 배송이 나가는 그런 한마디로 그 고포잇몰 그 회사랑 같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회사의 이런 주둔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그렇죠. 이런 형태의 짐은 사실 그 미국에나 있을 법한 그런 느낌의 센터인데 네. 그쪽에서 좀 동기부여나 영감을 받으신 건지. 근데 아마 약간 이게 제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이런 미국을 좀 이게 보디빌딩 하는 사람들은 약간 미국의 문화와 이런 피트니스 문화를 좀 동경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조금 요런 창고에다가 약간 미국 스타일로 아메리칸 스타일로 이제 기구를 넣고서 이제 혼자 운동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할 텐데 저는 이제 그거를 이제 실행에 옮긴 거죠. 네. 실행에 옮기기가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 제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89년생 아니면 90년대 이런 세대의 운동을 좋아했던 그런 친구들 제 또래 친구들의 약간 좀 영웅적인 아이돌적인 그런 운동하시는 분들의 그런 모델이었는데 그 당시에 저는 대한민국 보디빌딩에 대해서 잘 몰랐지만 굉장히 초창기였던 것 같아요. 몇 년도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헬스TV라는 유튜브를 사실 유튜브라는 거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관심조차 크게 없었던 시기에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 시작하게 된 배경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헬스TV라는 거는 사실 유튜브 채널뿐만 아니고 유튜브 채널은 한 부분이었고 헬스TV라는 컨텐츠 회사를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친구와 함께 동업으로. 그래가지고 되게 피트니스의 시장에서 컨텐츠가 되게 문외한 시절에 친구랑 처음에 시작을 해서 큰 꿈을 안고 이제 여러 활동을 이제 많이 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유튜브 이제 헬스TV 채널이었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했었는데 결론은 너무 빨리 시작을 해가지고 빛을 못 보고 너무 이제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조금 이제 회사가 힘들어지면서 정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정리를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컨텐츠의 시장이 활성화되고 물밀듯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좀만 참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 당시가 혹시 몇 년도? 그때 당시 2012년도에 기획을 하고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정말 빠르게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는 당시 컨텐츠 회사 자체가 거의 없었고 저희가 독보적이었죠. 거의 유일하게. 그때 당시에도 물론 피트니스 분위기가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는 너도 나도 이제 운동 유튜버들을 하고 이 피트니스 시장 자체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손석호 선수가 활동했던 헬스TV로 활동했던 그 시기하고 현재를 비교했을 때 좀 어떤 큰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때는 컨텐츠 자체가 영상 컨텐츠가 아니고 대부분이 다 사진 컨텐츠. 사진. 네. 그럼 뭐 시합을 뛰거나 그러면 이제 본인의 사진을 올리거나 뭐 그런 거의 대부분 영상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개인이 하는 유튜브 채널이 몇몇 있었는데 저희처럼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회사로 채널 활동을 했던 거는 저희밖에 없었고요. 네, 피트니스 쪽에서는 지금 같이 뭔가 저변이 확대되면서 오는 그런 피로감이라고 해야 되나 선수들이 좀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과거에는 조금 매니아층들이 주를 이뤘나요? 그죠. 아무래도 그때는 조금 더 매니아층의 위주로 많이 이제 모였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확대가 많이 되면서 일반 분들도 엄청나게 많이 유입되고 또 되고 활동도 하고
뭐 운동 유튜버들 보면 전문적으로 트레이너가 아닌 일반 직장인 분들이 운동을 좋아해서 하시는 운동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이 그때 당시와는 정말로 뭐 너무나도 다른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은.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만이 존재했던 네, 그런 그때도, 시기. 예. 네, 그 시기에도 예. 저는 이제 대회를 뛰었었으니까. 네, 그때 당시가 이제 보디빌딩의 황금기라고 했을 당시예요. 그때 당시에. 정말 좋은 선수들이. 네네, 정말 많은 선수들이 많았을 때, 황금기 시기에 예. 이제 제가 그 황금기 끝물에 같이 저 그때 신인이었으니까 예. 그때 껴서 저도 이제 대회를 계속 그 선배님들하고 계속 대회를 뛰었었죠. 그분들의 이런 사진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현대 보디빌딩을 좀 즐겨보는 팬으로서 그분들이 만약에 그때 해외 IFBB 프로리그 시장이 열렸다면은 그분들이 정말 좋은 선수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남는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무리 그때 시절에 몸이 많이 좋았어도 예. 프로의 벽은 그래도 항상 늘 높은 벽이 존재를 하니까 예. 뭐 지금 꾸준히 계속 운동을 하면서 활동하시는 그 승철이 형님 또한 맞습니다. 지금도 엄청나게 아시아에서 최고의 선수지만 그 세계의 벽이 항상 이제 부딪히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아무리 좋은 선배님들이 계셨어도 예. 그 프로의 벽은 항상 뭐 지금이나 그때나 쉽지 않은. 아예 쉽지 않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한 보디빌딩 협회 시합을 뛰시다가 이제 사설 대회 이런 시합들이 들어오면서 그런 시합들을 출전을 하면서 좀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게 딱 그 구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보협 시합을 뛴 이유는 전국체전에 선수로 대표 선발이 돼서 순위 안에 들어서 연봉을 받고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면서 월급을 받으면서 대회를 뛰고 싶었던 거거든요. 즉 그 말은 뭐냐면 예. 생계형 보디빌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예. 먹고 살기 위해서 대회를 뛰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지금은 조금 생계형도 물론 있지만 예. 그때 당시와는 조금 다른 생계형인 거겠죠. 지금은 연봉제나 그런 거는 굉장히 소수만의 예. 네, 소수만이 그런 걸 누리고 있는 거고 대부분 뭐 본인이 대부분 좋아가지고 예. 하거나 종목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일반인 분들도 도전을 많이 하고 대중적으로 좀 네, 되면서 대중적으로 예. 많이 이제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대회. 예전에는 예. 그들만의 리그, 네, 대보협 때는 정말로 그들만의 리그. 예. 이거를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예. 진짜 하는 대회. 예. 네. 지금 시기는 예. 그냥 뭐, 이 운동이 너무 좋네. 네. 하다 보니까, 나도 대회 한번 출전해볼까? 약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뭐 생활체육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예, 그런 네. 느낌이 좀 강해진 것 네,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조금 많이 강해졌죠. 예전 대보협 시합 때는 특히 백스테이지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했다고 또 그 전에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국체전 출전한 경험이 있으니까, 예. 이제 전국체전 선수 대기실을 가면 예. 정말로 조용해요. 왜냐면은 그 선수들이 1년 동안 갈고 닦은 예. 그 기량을 보여주기 직전이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순위에 따라서 본인의 생계 수단이 달려 연봉이 있기. 순위에 따라서. 그죠. 순위에 따라서 연봉이 달라지니까 예. 되게 조금 민감하고 지금처럼 막 활발하고 막 웃고 떠들고 막 그런 분위기보다는 엄숙한 분위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장난치거나 떠들 수 없고 그런. 네네네.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다 전국체전이라면 예. 전국에서 정말로 이름만 대면은 다 아는 예. 보디빌더 뭐 선배님들이나 뭐 그런 선수들이 다 있는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네, 그런 분위기, 공기, 무거운 공기, 차가운 공기, 예. 엄숙한 공기 이런 게 이제 존재를 했죠. 좀 시끄럽거나 이제 활발한 공기는 아예 없는. 네, 그죠. 그런 그때는 뭐 선후배 그런 것도 있었고. 예. 제가 보디빌딩을 알고 나서 손석호 선수의 무대랑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헤비급 바디빌더들은 보통의 경우 근육의 강도를 그 정도 수준으로 뽑아내는
경우가 사실은 굉장히 좀 적습니다. 예. 오히려 조금 덜 뺀 느낌이 있더라도 볼륨을 많이 그런 가져가는 그런 헤비급 바디빌더들이 많은데 손석호 선수가 이제 보디빌딩을 하면서 무대에 오르는 몸을 생각했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장단점이 너무 확실한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체형이 좋은 보디빌더처럼 다이어트를 조금 덜 해서 볼륨감을 살려서 나간다고 무대에 오른다면 어차피 그 선수와 저는 같은 선상에서 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시선이 눈이 안 가요. 저에게 안 올 수밖에 없죠. 왜냐? 같은 다이어트 상태라면 체형이 좋은 선수들에게 네, 눈이 맞습니다. 더 가지 저에게는 절대 오지 않거든요. 저는 장단점이 확실한 단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내가 무대 위에서 돋보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했을 때 당연히 그 단점을 가릴 수 있는 독보적인 근육의 컨디션, 다른 헤비급 선수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의 그런 유일한 장점을 만든 거죠. 근데 만약에 제가 다른 선수들처럼 좋은 체형을 갖고 태어나고 장단점이 이렇게 뚜렷하지 않았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 트렌드에 맞게 그런 몸 스타일로 끌고 갔었겠죠. 저도 조금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고 고달픈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게 무대 위에서 돋보이기 위해서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헤비급들이 먹는 음식량의 한 절반 정도만 먹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요번에는 운동량을 좀 줄이긴 했는데 그전에는 거의 뭐 경량급 선수들 이상으로 운동량을 많이 일부러 가져갔죠. 왜냐면 헤비급 체급에서는 그 정도의 다이어트를 하려면 그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네, 헤비급 자체에서 그 강도를 뽑아낸다는 게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구독자 분들 뭐 저를 바라보는 일반인 분들은 왜 이렇게 운동을 뭐 비효율적으로 하냐, 뭐 운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런 몸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그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석호 선수의 이런 운동 스타일이라든지 몸의 강도는 오히려 체형이 좋은 볼륨감 있는 바디빌더들을 상대하기 위한 차별화 전략. 그죠. 제가 무대 위에서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독보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저만의. 과거에 저는 물론 해외 보디빌딩 위주로 많이 관심이 갔지만 국내 보디빌딩의 보디빌더 분들은 뭔가 매니아들과의 소통도 적고 대중들과의 소통은 단절된 그런 느낌이었다면 손석호 선수는 제 기억에 맞다면은 복근 대첩이라는 그런 거대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정도로 대중과 좀 소통하는 그런 보디빌더였는데 그렇게 그런 대중들과 소통을 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된 생각의 배경이 있을까요? 왜냐면 그 전에는 뭔가 했다고 한 사람이 제 기억에는 없거든요. 일단은 뭐 헬스TV라는 거를 하면서 많이 깨우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디빌더도 이렇게 저희를 바라보는 저희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먹고 사는 거예요. 네. 저희 팬이라고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그런 분들 때문에 사실은 먹고 사는 거죠. 제가 쇼핑몰을 해도 저희 의류를 사 입으시는 분들도 다 저를 좋아해서 사 입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분들과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과 소통을 하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돈독하게 쌓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남은 시합에 대한 또 전략도 궁금합니다. 올해는 조금 이제 그 전하고 좀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먹고 조금 운동을 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해보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히 지금 30 며칠 남았는데도 이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냥 비시즌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워낙 그렇게 해버리니까 상대적으로 그죠. 상대적으로 남들이 하는 만큼 해버리니까 지금 그냥 비시즌 상태 같아요. 정신 상태가. 그래서 조금 내가 너무
이걸 너무 열심히 안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근데 지금 벌써 17kg를 감량을 했거든요. 네, 17kg를 감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정신이 거의 이제 비시즌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5주 정도 남았으니까 저에게는 더 불같이 달릴 수 있는 멘탈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전에 보아왔던 손석호 선수의 그 뭔가는 조금은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최대한 이전의 모습과 마찬가지로 컨디션을 살리되 예. 조금 더 볼륨감을 높여서 그리고 좀 가장 큰 단점이 가슴하고 등인데 예. 최대한 조금 보완을 해서 무대에 오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20년 나바 GP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 네네네. 그 한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기존의 시합들과는 다른 부분들, 물론 룰의 안에서 있어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들었지만 그 부분으로 인해서 아쉽게도 2위를 기록을 하셨는데 네네. 그 이후에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멘탈적인 부분으로 좀 힘드셨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했는지 또 그 제가 알기로 그때 이후에 올림피아 아마추어에도 또 도전을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멘탈을 좀 끌고 가실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은 보디빌더라고 생각은 하진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이 스스로. 네네네. 예. 저의 보디빌더 시절은 2012년도 대보협에 뛸 때까지만이 보디빌더로 생각을 했고 그 뒤로는 정말로 순수하게 좋아하는 취미로 하는 사람처럼 생각을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대회를 준비하고 뛰었기 때문에 사실 순위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도 제가 1등을 못해서 뭔가 그때 이제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1등을 못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좀 심사 과정에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 같아서 이제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돼가지고 그렇게 좀 커지기도 했었는데 근데 뭐 그렇게 제가 순위에 그렇게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이제는 그러고 제 나이가 이제 올해 41잖아요. 네, 41. 어떻게 보면 이제 노장이잖아요. 노장. 예. 그죠? 주변에 저랑 같이 시합 뛰었던 제 주변의 친구들은 지금 다 은퇴를 하고 사업을 하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다 그러고 있는데 저는 이제 아직 거의 혼자 남아서 이제 아직 대회를 뛰는데 그러니까 노장인 거죠. 그러니까 노장이 뭔가 내가 우승을 해야 돼. 뭔가 우승의 목표를 내가 달려가야 돼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욕심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회 준비를 해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최고의 몸으로 보답하는 서비스를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때는 당연히 속상하고 힘들었지만 근데 뭐 그런 거는 이제 또 금방 잊고 또 그 순위에 못 들고 내가 그 순위를 못 했다고 해서 이 운동이 싫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또 기분 좋게 또 운동하고 또 다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거죠. 그때 이후에 올림피아 아마추어 가서 헤비급 3위를 하셨던 헤비급 아니고 클래식 피지크. 클래식 피지크. 네, 네, 클래식 피지크. 그때 경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첫 미국 시합이셨는지. 네, 그죠. 네. 어떠셨는지 그때 분위기나. 그때 이제 제가 나바 뛰고서는 거의 뭐 3개월 이상 더 다이어트를 한 거였는데 예. 코로나가 심했잖아요. 엄청 심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멘탈이 조금 한번 무너졌다가 다시 준비를 하니까 좀 쉽게 안 되는 거예요. 대회 접수는 해놓고 이제 비행기 표까지 다 끊어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준비하다가 갔어요. 몸이 뭐 저의 몸에 뭐 한 60% 70% 몸 상태로 가가지고 이제
헤비급을 뛰었는데 당연히 이제 뭐 병풍을 쓰고 이제 나와가지고 완전히 자신감이 상실을 한 거죠. 제가 이제 대회를 뭐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때 짐을 싸들고 나왔어요. 아, 너무 자신감이 상실돼가지고 헤비급 그 대회 경기 뛰고 헤비급하고 클래식 피지크 두 개를 접수를 했거든요. 예. 이제 클래식 피지크가 남았는데 아 이게 아무래도 내가 너무 몸을 못 만들어 온 것 같다. 그래서 네. 짐을 다 가방을 싸갖고 좀 대기실에서 나왔는데 예. 때마침 거기 이제 재우랑 이제 우리나라 선수들이 예. 있었어요 입구에. 예. 그래서 아 나 그냥 안 뛸랜다. 그냥 가자 했는데 아 여기까지 와서 접수 다 해놓고 안 뛰면 어떡하냐. 예. 그래서 또 마음을 고쳐먹고 설득에 당해가지고 다시 대기실로 들어가서 시합을 뛰었어요. 근데 그게 3위를 한 거예요. 와. 그래서 거기서 느낀 건 뭐냐면 예. 아니 내가 대회 몸 내가 평상시에 뛰는 대회 몸의 60% 70%의 몸 상태 다이어트 상태밖에 안 되는데 예. 나한테 3위를 줬다? 예. 그거는 뭐냐면 아 이게 우리나라의 심사 보는 시점하고 예. 미국에 보는 시점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라는 걸 좀 느꼈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분명히 제가 클래식 피지크의 체형에 적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위를 줬다는 거는 미국에서는 예. 나도 클래식 피지크로 어쩌면 내가 완벽하게 몸을 좀 만들고 오면 통할 수도 있겠구나. 미국인 심사위원들의 눈에는 그렇게 이제 좀 생각을 들었죠. 그래서 그 대회를 뛰고 나서 조금 희망을 더 가졌어요. 예, 아까 방금 말씀하신 손석호 선수 스스로 이제 노장 바디빌더라고 좀 말씀을 네. 하셨는데 또 저도 세월에 뭔가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랜 팬으로서 네. 보디빌더로서의 최종 꿈이라든지 보디빌더로서 스스로가 바라보는 은퇴는 어떻게 은퇴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원래는 저희 이제 목표가 이제 제가 두 번의 나바에서 우승을 했었으니까 이관왕을 했었으니까 이제 나바 한 번 더 우승을 해서 3관왕을 하고 나바는 이제 은퇴를 하고 IFBB 프로카드에 도전을 해서 이제 IFBB 프로카드만 따면 선수로서의 나의 목표와 내가 할 건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딱 은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둘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노장인데. 예. 그러니까 뭐 두 개 다 목표를 못 이루더라도 슬슬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무대에서 내려와야 될 때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내가 뭐 1년이든 2년이든 몸이 괜찮다면 1년이든 2년이든 무대에 올라서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에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리고 내 스스로의 최고의 몸을 보여주고 그렇게 은퇴를 하고 싶어요. 보디빌딩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시고 이제 많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이 자리에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네, 앞으로도 겸손하게 네,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손석호 선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